적었어? 29번 주제라고 할 만한 거를 칠판에 좀 띄워봤는데, 사실 이게 딱 잘라서 주제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심해 생물들의 특성이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얘네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그냥 쭉 나열을 했거든. 얘네들이 뭐 공통점이 없지. 그냥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 정도인 거잖아.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밑에 적었으면은 이제 자, 가볍게 한번 보자. 몸에 물을 저장해서 고압에 적응한대. 자, 생각해봐. 내가 고압에 적응하려면 몸에 물이 있는 게 좋을까, 없는 게 좋을까? 자, 여기 물고기가 있어. 물고기가 있어. 근데 고압이면은 강한 압력으로 몸을 짓누를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몸에 뭔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좋겠지. 몸에 많이 가지고 있어야 이렇게 그 압력을 버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몸에 물을 저장해서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 같아. 그다음에 불에는 물고기가 이제 물 속에 있다가 떠오를 때 쓰는 게 불에거든. 근데 심해에 사는 애들은 위로 올라올 일이 별로 없겠지. 그래서 불에가 없다라고 하는 것 같아. 그다음에 냉혈이라고 하면은 피의 온도가 차갑다라는 의미인데, 얘네들은 신진대사가 낮아. 신진대사가 낮은 건 왜 그런 거냐면 오랫동안 음식이 없이도 생활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신진대사가 낮은 거야. 왜냐면 칼로리 소모를 많이 해버리면은 내가 밥을 자주자주 먹어야 돼. 그러니까 신진대사를 낮춰서 오랫동안 밥을 안 먹어도 생존할 수 있는 몸을 만든 거고, 이게 연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사실 난 잘 모르겠는데, 신진대사가 낮으면 아무래도 온도가 낮지 않을까 싶거든. 온도가 낮을 것 같아. 신진대사를 많이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냉혈이라는 말이 나온 것 같아. 근데 이거는 그냥 내 뇌피셜이야. 그냥 정말로 그런지 모르겠어. 자, 그 다음에 입이 크고 이빨이 날카롭다. 그냥 뭐 먹이를 잡아먹기 쉽기 위해서. 그 다음에 시력이 좋아. 왜 시력이 좋아야 될까? 어두우니까 시력이 좋으면 아무래도 이점이 되겠지. 그 다음에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대. 예를 들어서 뭐 먹이를 끌어당기기 위해서 아니면은 그 짝을 찾기 위해서 빛을 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자, 이런 나열식의 글이었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심해에 사는 유기체들은 몸에 물을 저장해서 고압에 적응해 왔고, 일부는 거의 물만으로도 구성이 되어 있다. 대부분의 심해 유기체들은 불해가 없다. 그들은 냉혈 유기체들로부터 주변 환경에 체온을 맞추어 낮은 신진대사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 차가운 물에 생존하게 된다. 방금 전에 했던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야. 많은 종들은 먹을 수 있는 드문 음식을 찾는 것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먹이를 찾아다니면 에너지 소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음식 없이 생존이 가능하도록 신진대사를 낮췄다. 내가 만약에 문제를 낸다면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게 이런 것 같아. 신진대사를 높였다, 낮췄다. 그럼 낮췄다가 답이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왜 낮췄다가 답이냐면 오랫동안 밥을 안 먹어도 생존을 해야 되잖아. 그럼 신진대사가 낮아지는 게 맞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가볍게 문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심해에 많은 포식성 물고기는 입도 크고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는데 먹이를 붙잡는 데 사용을 하는 거고, 해양의 잔광구역, 잔광구역이 뭔지 알 것 같아. 이거는 남아있다. 광은 빛, 그러니까 빛이 남아있는 구역. 심해에는 되게 어둡잖아. 근데 빛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구역, 이런 말이라고 생각해보자. 자, 잔광구역에서 먹이를 잡는 일부 포식자들은 뛰어난 시력을 가지고 있어. 왜냐하면은 조금이라도 보이기는 하는데 그렇게 잘 보이는 건 아니니까 시력이 좋아야 되는 거고, 나머지 포식자들은 먹잇감이나 짝을 끌어들이기 위해 자신이 빛을 만들어낼 수 있다. 워낙 어둡기 때문에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야 끌어당길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제 영어로 들어가서 보자. 자, organisms라고 하면은 유기체라는 뜻일 거야. 유기체. 살고 있는 어디에? 심해에. 심해에 살고 있는 유기체들은 적응했어. 어디에? 높은 압력에 적응했다. 뭐 함으로써? 물을 저장함으로써. 그들의 몸속에. 자, 그리고 이제 여기가 조금 중요한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접속사가 없습니다. 접속사가 없고,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인데 분사구문 쓴 거야. 분사구문.
분사구문 쓴 거야. 접속사가 없으니까 분사구문을 썼고 주어가 앞에 나오는 주어랑 다르기 때문에 살려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consist of가 뭐뭐로 구성되다 라는 의미지. 그래서 consist almost entirely of water면은 거의 전체적으로 물로 구성됐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아.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보면은 심해에 살고 있는 유기체들은 높은 압력에 적응했다. 몸속에 물을 저장함으로써 어떤 애들은 거의 물로만 구성되는 채로라고 해석하면 딱 자연스러울 것 같아. 거기 해석 보면은 구성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나와 있지. 구성된 채로 같은 말이고 대부분의 심해 유기체들은 lack 없어. 뭐가 없냐면 gas bladder 이게 불에라고 했던 아까 그 단어를 생각해 보면 돼. 불에가 없다. 다음 거. They are cold-blooded organisms. cold-blooded라고 하면 아까 말했던 냉혈 생각하면 되는 건데 그들은 냉혈 유기체야. 적응시킨, 조절하는 그들의 체온을 환경에 맞게 조절을 하는 하고 이렇게 닫아볼게. 그들은 냉혈 유기체다. 그들의 체온을 환경에 맞게 조절하는 하고 여기서 이거를 아까 수업 준비를 좀 하면서 분사구문으로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를 분사구문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칠판 잠깐만 볼래? 이거를 분사구문으로 본다는 얘기는 여기에 주어가 없이 동사원형의 ing 써서 분사구문이란 얘기인데 주어를 지웠다는 얘기는 얘랑 똑같아서 지웠다는 얘기가 되거든? 그럼 이게 셀프가 안 붙은 게 설명이 안 돼. 그치? 그치? 만약에 주어가 they여서 지웠어? 그러면 이거 왜 셀프 안 붙였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억지로 그냥 뭐 분사구문 해 이러면 상관은 없다라고 하면서 할 수는 있겠지만 분사구문으로 보는 것보다는 분사로 보는 게 어떤가 싶거든. 분사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 자, 다시 한번 보자. 그들은 냉혈 유기체다. 그들의 체온을 환경에 맞게 조절하는 하고 환경에 맞게 조절하는 이라는 말 뒤에서 그 환경을 수식하는 분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럼 어떤 환경이냐면 그들이 생존할 수 있게 해주는 환경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환경. 그들이 생존하도록 허락해주는 어디에서? 차가운 물 속에서 뭐 하는 동안에? 낮은 신진대사를 유지하는 동안에. 그치?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설득력이 있겠지. 셀프가 안 붙었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볼게. 그들은 냉혈 유기체다. 그들의 체온을 환경에 맞게 조절하는 그리고 그들이 생존할 수 있게 하는 여기서 말하는 생존할 수 있게 하는 이라는 건 환경을 수식하는 분사 어디에서? 차가운 물 속에서 낮은 신진대사를 유지하는 동안에 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 혹시라도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이거 수업을 하실 때 수업하셔? 안 하셔? 뭐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수업을 하실 때 분사구문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은 문장 모양이 딱 봤을 때 분사구문 모양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가 조금 찝찝해서 나도 분사구문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분사가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고 해석도 크게 나쁘지는 않지. 자, 다음 거 Many species, 많은 종들은 lower, 낮추다 라는 동사야. 많은 종들은 낮춘다. 그들의 신진대사를 많이 그래서 so 대시지 뭐 해서 그래서 뭐뭐 하다라고 해석하잖아. 신진대사를 많이 낮춘다. 그래서 그들은 생존할 수 있다. 음식 없이 오랜 기간 동안 생존할 수 있습니다. As finding the sparse food that is available expends a lot of energy에서 as가 접속사 역할을 하는 거고 동명사 주어가 이렇게 제시가 됐고 expend가 동사다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as 뭐라고 해석하면 좋을까? 무슨 as일까? 할 때?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때문에로 한번 해볼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때문에였거든. 자, 많은 종들은 신진대사를 많이 낮춘다. 그래서 그들은 음식 없이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다. 뭐이기 때문에? 이용 가능한 그 희박한 음식을 찾는다는 게, 그러니까 음식이 많지도 않은데 내가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을 찾는 것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면 좀 괜찮았던 것 같아. 그래서 as는 때문에로 하면 그냥 자연스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expend, 뭐 소비하다, 지출하다,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자, many predatory fish of the deep sea. predatory fish면은 포식성 물고기, 남들을 잡아먹는 물고기란 뜻일 거야. 그래서 심해에 있는, 심해의 많은 포식성 물고기들은 이거 단어에서 외웠지? be equipped with. 무슨 뜻이었어? 뭐뭐를 갖추고 있다. 갖추고 있다 라는 뜻인데, 뭐뭐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하는 건 좀 정리를 한 표현이고, 이 equip이라는 단어가 갖추게 만들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갖추게 만들어져 있어. 뭐뭐가 갖추게 만들어져 있어. 뭐뭐가 갖추어져 있어.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겠지. 자, 뭐를 갖추고 있냐면 엄청난 입을 갖추고 있어. 날카로운 이빨을 갖추고 있어. 자, 그리고 한 번 더 봐봐. 여기에 ing를 적었거든. 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그냥 칠판만 봐봐. 여기에 주어가 생략돼서 분사구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fish였을 거야. 셀프를 붙이는 게 맞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분사구문으로 보는 것보다는 분사로 봐서 입과 이빨을 꾸미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분사로. 뭐뭐 하는으로 합시다. 가능하게 하는, 엄청난 입과 이빨 가능하게 하는, 그들이 붙잡도록, 가능하게 하는, 뭐를 붙잡도록? 먹잇감을 붙잡도록. 그리고 그것을 오버파워면은 뭐 압도하다 정도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병렬이겠지? 그래서 오버파워도 하도록이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아. 하도록. 자, 그러면 다시 해석해 볼게. 심해의 많은 포식성 물고기들은 엄청난 입과 날카로운 이빨을 갖추고 있다. 가능하게 해주는, 그들이 먹이를 붙잡도록, 그리고 그것을 압도하도록, 이렇게 해석하면 돼. 아까 우리 잔광구역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그게 여기 나왔어. 잔광구역. 원래 reside라는 단어 기억나? reside. 이게 머물다, 거주하다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residual이면은 이게 머물러 있어, 잔류하고 있어, 이런 개념이 되는 거. 그래서 어떤 포식자들은 뭐하는 hunting in the residual light zone of the ocean. 바다의 잔광구역에서 사냥하는 어떤 포식자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훌륭한 visual capability면 시력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훌륭한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while 뭐인 반면에, 다른 애들은 만들어낼 수 있는 반면에, 자기 자신의 빛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반면에, 뭐 하기 위해서, 먹이를 끌어당기기 위해서, 아니면은 메이팅 파트너면은 뭐 짝짓기를 할 수 있는 파트너를 끌어당기기 위해서, 이런 뜻이 되겠지. 자, prey가 먹이잖아. 이거는 뭐야? 그치, 기도. 뭐 기도하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서로 다른 단어가 되는 게 맞는 거고. 이렇게 하면 일단 글이 마무리가 됐고, 주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심해에 사는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이 정도만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 자, 다음 거 30번 써봅시다. 오른쪽 밑에다가.
단일 경작이 뭔지 알아? 하나만 농사 짓는 거지. 옥수수만, 감자만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러니까 글쓴이는 단일 경작이 되게 위험하다. 좀 다양성도 유지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거야. 단일 경작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가 감자만 길러. 그럼 만약에 어떤 전염병 같은 게 돌아가지고 갑자기 그 감자 종들이 갑자기 다 죽어버렸어. 그럼 사람들 어떡할 거야? 굶어 죽는 거잖아. 그러니까 위험하다. 다양성을 좀 고려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한글 볼게. 자, 좀 빠르게 읽어보면 농업에서 인류의 혁신은 식물의 자연적 번식 주기를 통해서는 결코 실현할 수 없었을 사과, 튤립, 감자에 있어서 개량을 가능했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무슨 말이야? 시기를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어, 시기에만 맞아. 할 수 있는 거. 맞아. 그 시기 외에도 할수 있는 그런 말 쓰잖아. 뭐 과일이 뭐 사과가 제철이다. 예를 들어 뭐 수박이 제철이다. 근데 요즘에 그런 말 없어졌대. 알아? 그 제철 과일이라는 말을 이제 안 쓴대. 왜냐면 어차피 하우스에서 다 재배가 되니까 제철이라는 말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자, 보면은 자연적 번식 주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제철 과일을 먹는 거지. 뭐 봄에는 뭘 먹고 과일에는 뭘 먹고 그런 자연적 번식 주기가 있을 건데 그런 걸 통해서는 실현할 수 없었을 정도로 이제는 제철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 다 먹을 수 있고 사람들은 뭔가 되게 엄청난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첫 번째 문장인 것 같아. 자, 이러한 경작 과정은 소비자들이 식료품 가게에서 찾는 몇몇에 알아볼 수 있는 채소나 과일을 만들어냈다. 그치? 식료품 가게에 가면은 이런 게 있네 라고 하면서 알아볼 수 있을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런데 만약 추수가 망가지면 소수의 재배된 작물에만 의존하는 것은 인류를 기아나 농업 손실에 취약한 상태가 될 수 있게 만들어 버릴 거다. 그러니까 글쓴이가 말하고 싶은 건 그러나 이후 여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사실 앞에서 했던 말들은 주제라고 볼 수는 없고 그냥 뭐랄까 밑밥을 까는 부분이다라고만 생각을 해보자. 자, 예를 들어서 아일랜드 사람들이 영양학적으로 균형 있는 식사를 마련하기 위해 주로 감자랑 우유에만 의존을 했대.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떤 단일 경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아일랜드 감자 기근 사태 동안 사람들이 죽었어. 굶어 죽은 거지. 그치? 감자가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어서 감자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지는 그런 상황. 재배 식물과 공생 관계를 유지하려면 그러니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하려면 인류는 생물의 다양성을 고려해야 하고 식물의 단일 경작이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인 이거 원래 어휘 문제여서 그래. 이점 지운다고 생각하면 돼. 잠재적인 결점에 대해서도 인식을 해야 돼. 설령 그것이 당장은 유용하고 이득이 된다고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뭘까? 그것이 뭘까? 생각해봐. 모든 종류의 씨앗을 심는 것은 다가온 세대들을 위해 그러한 식물들이 오래 지속되는 것을 보장해 줄 수 있다. 자, 그거 뭘까? 그치, 다양성. 모든 종류의 씨앗을 심는 것. 모든 종류의 씨앗을 심는 게 당장은 유용한 것 같지 않을 수도 있어. 그래도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거야. 야생에 대한 자연의 능력과 통제에 대한 인간의 욕망 사이에서 균형은 유지되어야 한다. 자, 봐봐. 야생에 대한 자연의 능력하고 통제에 대한 인간의 욕망. 통제에 대한 인간의 욕망은 단일이야, 다양성이야? 통제에 대한 인간의 욕망. 다양, 어? 통제에 대한 인간의 욕망. 통제. 이게 단일 작물. 단위 작물을 통제해야 되는 걸. 그치, 그치. 그리고 야생에 대한 자연의 능력. 이게 다양성. 그래서 다양성과 단일 작물 사이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자, 갑니다. 자, Human Innovation in Agriculture. 농업에서의 인간의 발전은 혁신은 여기 unlock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lock이라는 단어가 잠그다야. 잠그다. 그럼 unlock이라는 건 잠겨 있는 걸 여는 걸 unlock이라 그래. modification이면은 수정이나 변화라는 뜻이지. 그래서 unlocked modification이면은 변화를 열었다, 변화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변화를 만들었다.
어디에서? 사과, 튤립, 감자에서. 근데 그게 모디피케이션을 선행사로 잡을게요. 그리고 이거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라고 해보자. 근데 그 사과, 튤립, 감자에서의 변화라는 건 아마 실현되지 않았을 거야. 뭐를 통해서는? 식물의 자연적인 번식 주기. 자연적인 번식 주기를 통해서는 실현되지 않았을 그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뭐 제철 과일이라는 거 없어졌고, 사과 1년 내내 먹을 수 있고, 튤립 1년 내내 볼 수 있고, 이런 그런 걸 만들어냈습니다 라고 하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수동태가 보여. 그치? BPP 수동태가 보이고, 그 다음에 시제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여기서 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 지우고 해볼게. 다시 여기서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썼거든. 그치? 그러면은 수동은 똑같은데, 지금 위아래 수동은 똑같은데 얘는 완료 시제가 들어간 거잖아. 완료 시제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과거에 그랬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왜 그런 거냐면 인간의 농업 혁신이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냈는데, 그거는 자연의 그 번식 주기, 자연의 번식 주기를 가지고는 실현이 안 됐었을 그런 변화를 가지고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문장이고, 과거를 말하기 위해서 완료 시제가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조금만 생각을 해보자. 과거 맞는 것 같아. 인간이 변화를 만들어낸 건 지금 만든 게 아니고 과거의 변화를 만들어낸 거야. 과거에. 완료 시제도 보면은 여기가 현재 고, 완료 시제는 이런 개념이잖아. 어쨌든 현재는 아니야. 완료 시제도 과거에 속하는 시제거든. 그러면은 식물의 자연적인 번식 주기를 통해서는 불가능했을 것들을 만들어낸 거야. 불가능했을 것들을 만들어낸 거야. 언제? 이때. 식물의 자연적인 번식 주기를 가지고는 불가능했었을 게 만들어졌어.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그래서 과거에 그랬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이거는 어법 문제에도 넣어놨거든. 그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지금 일단 해석 위주로 갈게. 어쨌든 과거에 일어났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would 뒤에 have pp가 들어갔다라는 거 생각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this cultivation process, 이러한 경작 과정은 만들었어. Some of the recognizable vegetables and fruits, 어떤 인식 가능한, 그러니까 눈에 딱 보이는 채소나 과일을 만들어냈어. 어떤 채소나 과일이야? 소비자들이 찾아볼 수 있는, 어디에서? 식료품 상점에서.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작 과정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찾아볼 수 있는 채소와 과일을 만들어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이 생겼다. 자, 근데 이제 글이 뒤집어질 거야. 글쓴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부터 나온다라고 쳐보자. 자, relying on only a few varieties of cultivated crops까지 해가지고 동명사 주어. 의존하는 것은 어디에 의존하냐면, 여기 보면 a variety of에서 다양한이라는 표현이 보이지? 근데 few가 들어가서 다양한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소수의라는 의미로 변해버려. 소수의, 몇 개 안 되는. 그래서 소수의 경작된 작물에만 의존하는 것은, 소수의 경작된 작물에만 의존하는 것은 뭐 할 수 있다? Leave humankind vulnerable. humankind vulnerable. 인류를 취약한 상태로 둬버릴 수도 있다. 뭐에 대해서? 굶어 죽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농업적 손실에 대해서. 만약에 뭐 하면? 추수가 망가지면, 추수를 망쳐버리면, 추수가 망쳐져 버리면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것에 대해서도 취약해질 수 있고, 아니면 농업적 손실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취약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여기서 어법 살짝만 적고 가자. 여기다가 형용사 부사라고 적어볼래? 형부 물어보는 문제. vulnerable.
그리고 형용사가 정답 이렇게 동그라미 쳐보자. 인류를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석할 때 취약한 건 인류가 취약한 거지. 그래서 명사 수식이니까 형용사가 답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 문장 이거 이해돼? 잘 안 돼? 괜찮아? 잘 안 되면 이따 다시 한번 해볼래.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a million people, 100만 명의 사람들이 died, 죽었어. over the course of 3 years, 3년에 걸쳐서라고 해볼게. 3년에 걸쳐서 뭐 하는 동안에? 아일랜드 감자 기근 동안에. 왜냐하면 아일랜드 사람들이 의존했기 때문에 주로 감자와 우유에 뭐 하기 위해서?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만들기 위해서. 어려운 거 없고. In order to continue its symbiotic relationship with cultivated plants. 자, in order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고 유지하기 위해서 symbiotic 밑에 있지? 공생관계의 공생적인이라고 써 있는 것 같아. 공생의. symbiotic relationship이면은 공생관계가 되겠지. 그래서 그 공생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구랑 경작된 식물들과 공생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류는 뭐 해야 되냐면 all of는 거기 해석지 보면은 감안하다라고 나올 거야. 감안하다. 뭐뭐를 감안하다. 고려하다라고 나왔네. 같은 말이지. 그러니까 생물학적 다양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생물학적 다양성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병렬이겠지. 그리고 인지해야 합니다. 뭐를? 잠재적 위험을 어떤 단일 경작의 식물의 단일 경작이 가져올 수 있는 결점에 대해서 인식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모노라고 하면은 접두사 모노가 붙으면은 하나를 나타낸다라고 예전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노컬처, 단일 경작 이렇게 해석하는 것. Planting seeds of all kinds, even if they don't seem immediately useful or profitable, can ensure. 자, 여기 보시면 동명사 주어다. 그리고 이게 동사고, even if는 이렇게 콤마 사이에 들어갔으니까 괄호 처리해볼게. 이건 조금 이따 읽어볼게. 그래서 모든 종류의 씨앗을 심는 것은 확실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뭐를? 이러한 식물들의 론저비티면은 장수라는 뜻이거든. 오랫동안 사는 거. 근데 해석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오래 지속되는 것을이라고 나와 있네. 이러한 식물들이 오래 지속되는 것을 for generations to come, 다가올 세대들을 위해. 이거 했다. 우리 빠바 할 때 했던 거다. for generations to come, 다가올 세대들. 기억나지? 다가올 세대들을 위해서 이러한 식물들을 오랫동안 지속하는 걸 가능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Even if, 비록 뭐일지라도 They don't seem immediately useful or profitable. 그것들이 immediately, 지금 당장은 유용하거나 돈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됐지? 자, even if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고 해석하는 거고 as if 적으면 안 됩니다. 간혹 이걸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어. as if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지. 근데 여기에서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라는 의미는 안 어울리잖아. 그러니까 even if, 비록 뭐일지라도, 그게 당장은 유용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 아까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한글 보면서 여기서 they가 누굴까? 다양한 식물. 그치, 모든 종류의 씨앗. 왜냐면 복수로 받아야 되거든. 플랜팅으로 가면은 단수로 받아야 되냐? 어쩔 수 없잖아. 그래서 seeds of all kinds를 이렇게 they로 받아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마지막 문장을 보면 A balance must be struck. 내가 이거를 수업 준비하면서 사전에 검색을 해봤어. A balance must be struck.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균형이 유지가 돼야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 거기 해석에도 그렇게 써있지. 균형이 유지가 되어야 된다. 근데 이게 왜 유지가 되다라는 뜻이지? 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어. 왜 그런 거냐면 struck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온 거거든.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가 때린다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잖아. 근데 때리다가 정말 이렇게 때리는 걸 수도 있겠지만 내가 거기에 도달한다는 것도 스트라이크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때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서 이렇게 닿는 거야. 이것도 스트라이크의 개념이거든. 도달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균형이 도달되어야 돼. 그러면 말이 되지. 균형에 도달되어야 돼. 인간이 균형에 도달하는 거고 균형은 도달되어지는 거잖아. 그럼 이해가 될 것 같아. 그래서 균형이 도달되어야 합니다. 뭐 사이에? 자연의 능력과 인간의 욕망 사이에 이렇게 만들면 되겠지. 야생에 대한 자연의 능력과 통제에 대한 인간의 욕망 사이에 이렇게 가면 될 것 같고, 그냥 끝내기는 조금 아쉬우니까 첫 번째 문장 이해를 했다고는 했지만 다시 한 번만 보자. 아까 그 어법 있지. 그거 하고 끝낼게.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농업에 대한 인간의 혁신은 변화를 만들어냈다. 사과와 튤립과 감자에서의 변화를 만들어냈다. 근데 그 변화가 어떤 변화냐면 식물들의 자연적인 번식 주기를 통해서는 아마 실현되지 않았을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볼까? 아까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과거니까 라고 얘기를 했지만 똑같은 말인데 접근 방법만 조금 다르게 해볼게. 자연적인 번식 주기를 통해서는 실현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이라는 의미잖아. 그러면은 사실은 실현이 됐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치? 사실은 실현이 된 변화잖아. 근데 자연적인 번식 주기를 통해서는 실현이 안 됐을 수도 있는 변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럼 이거 가정법이다. 그치? 가정법이지. 근데 가정법인데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would have pp가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로 쓰였구나라고도 이해를 할 수 있겠지. 가정법으로 보니까 또 재밌네. 이걸 또 새롭게 보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하면은 29하고 30을 했습니다.